네, 안녕하세요. HR 레시피 강민석 농사 정호영 노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노무관리 깨알 시리즈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는데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져오셨나요? 오늘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복지 포인트가 네.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할지 그리고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지 포인트 관련해서 오늘도 질문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자주 연락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택적 복리후생 제도인 복지 포인트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저희는 매년 1월 50만 포인트에서 최대 100만 포인트 정도의 복지 포인트를 근로자 근속 기간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과하고 인터넷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해당 범위 내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지 포인트는 그냥 포인트일 뿐이라서 돈으로 바꿀 수도 없고 사용기한이 매년 말까지인데 포인트를 지급받은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면 그냥 소멸하는 방식으로 제공합니다. 이월하거나 적립되는 개념도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복리후생 제도 일환이니만큼 임금으로 처리하지는 않지만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는 과세 대상으로 간주하고 회계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 모 직원분이 퇴사하시면서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시키는 게 맞다고 하시고 또 와이프가 공무원인데 와이프의 복지 포인트에 대해서 비과세 처리를 한다고 하면서 본인이 회사에서 지급받은 복지 포인트도 근로소득세를 떼면 안 된다고 하면서 항의를 하셨는데요. 순간 어떻게 대답할지 몰라서 그냥 예전부터 원래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분 말이 맞나요? 이렇게 했습니다. 네. 현장에서 이런 다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복지 포인트 하면 말이 포인트지 거의 현금처럼 쓰잖아요.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처럼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마치 임금과 같다. 근로소득과 같다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또 아닌 것 같은 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런 복지 포인트가 우리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좀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이 부분은 한 3년 전쯤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면서 정리가 됐죠. 이제 설왕설래 이견이 있다가 전원합의체에서는 복지 포인트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도 아니요, 또 통상임금도 아니다 결론을 깔끔하게 냈고 그 2019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 나오는 여러 대법원 판결들도 동일한 관점에서 판단을 내리는데 전원합의체 판결 한번 띄워서 설명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 제도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과 같이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 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 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결론을 내렸죠. 그러면 우리 법원은 복지 포인트가 임금이 아니라고 봤잖아요. 근데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거랑 과세 여부는 또 별도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복지 포인트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로 과세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 부분 사실 세무사님들 다루시는 영역이라서 제가 다룰 수 있는 거냐 하지만 걸쳐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복지 포인트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는 근로소득을 부과하는 과세 대상으로 보고 기업들이 업무를 거의 하고 있죠. 그래서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회사에서는 근로소득세를 공제를 하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근로소득을 떼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 비과세 대상이다라고 판단을 하잖아요. 자, 비과세로 처리가 되면 4대 보험과 관련해서 이슈가 있을 수 있잖아요. 보수총액에 비과세 금액이 빠지는 그렇죠. 결국 뭐냐면은 4대 보험과 관련해서 근로자 부담분이라든지 회사 부담분이 미미하겠지만 줄어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건보료라든지 이런 이슈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지 포인트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 정도 금액을 세이브하려면 이거 비과세다. 또는 근로자 입장에서도 좀 더 혜택을 보려면 비과세다 주장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은 여기 사례에서도 와이프분이 공무원이라 하셨는데 이 공무원분들은 복지 포인트가 비과세가 되는 걸까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 공무원 복지 포인트는 비과세 처리된다고 하는데요. 저도 세법 전문가가 아니라서 관련 자료를 찾아봤는데 공무원 복지 포인트는 현행 규정상 인건비가 아닌 물건비로 분류가
부과가 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정부 예산 지침상 실비 변상적 성격으로 규정이 되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으로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세금도 안 뗄 것이고 건강보험료 부과도 대상도 아니겠죠. 네.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하네요. 아, 그러면 공무원의 복지 포인트는 비과세고 네. 그렇다면 공무원이 아니라 네. 사기업에 다니는 네.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과세가 되나요? 일반 사기업에 다니는 근로자 또 공공기관에 다니는 근로자분들에게 지급하는 복지 포인트는 일단 실무적으로는 과세 대상으로 보고 네네.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그 한국철도공사 그 복지 포인트 과세 대상 여부가 논란이 됐던 네. 사례가 있는데 네. 일단 1심에서는요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이 부분 제가 판결문 한번 띄워볼게요. 네. 구소득세법 제12조 3호에서는 근로소득 중 과세하지 않는 소득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요양보상금, 고용보험 따라 받는 실업급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학자금이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등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법령의 내용에 비춰보면 총 급여액을 산정함에 있어 비과세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12조 3호에 열거된 소득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명목이나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일체 급여는 과세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으로 범위 상당하다. 자, 원고는 근로기준법의 임금에 복지 포인트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복지 포인트가 과세 대상인 근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 및 근로기준법의 입법 목적, 근로소득 및 임금의 개념, 관련 법령의 내용 등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자, 그런데 2심 판결은 대전 고등법원이었는데 네.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뒤집었네요. 네, 뒤집었는데 이것도 같이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내용을 보시면은 동그라미 3번이 좀 중요하겠네요. 자, 이 사건 복지 포인트는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 제도에 따른 맞춤형 복지 점수와 경제적 실질 및 세력이 동일한데 공무원 복지 점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이 사건 복지 포인트를 근로소득이라고 보아 과세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 또한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는 후생에 관한 근로조건에 해당하나 이 사건 복지 포인트는 근로복지기본법에 정한 근로복지에 해당하여 개념적으로 이제 구분되므로 자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는 복리후생 성격의 급여에 관한 내용이 근로복지기본법에 정한 복지제도에 포함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복지 포인트가 구소득세법상에서 정한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제 이렇게 자, 결정을 했는데 정리해 보면은 네. 공무원 복지 포인트는 네. 비과세하면서 네. 민간 근로자한테 주는 거 과세 처리하는 거는 조세평등주의 어긋난다. 네. 그리고 지금 말하는 복리후생적 급여에 해당하는 복지 포인트도 근로소득으로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판단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우리가 과세 대상인지 여부까지 예. 판단을 보았고요.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았을 때 네. 우리 기업에서 실무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상 임금 개념과 한번 연관지어 보면은 네. 명확하게 정리가 됐잖아요. 임금도 아니고 통상임금도 아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뭐 평균임금 계산을 할 때라든지 통상임금 계산할 때 산입할 필요는 전혀 없겠다. 물론 회사가 우리는 포함시켜주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뭐 상관이 없습니다. 네. 또는 뭐 단체 협약이나 지역규칙으로 포함하기로 했다면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네. 하지만 그렇게 정한 바가 없다면 포함할 필요가 없고 이 복지 포인트의 과세 대상 여부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실무적인 대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기업이 어떻게 하는 게 안정적일까요? 일단은 과세 대상으로 해야 되죠. 그죠. 네. 한국철도공사 2심에서 뒤집혔으니까 이거 뭐 과세 대상 아니야 이렇게 하시면은 국세청이 지금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왜냐하면 대법원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대법원 판결이 최종 나기 전에는요. 당연히 복지 포인트에 대해서 과세 대상으로 간주를 하시고 업무 진행을 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세금을 뗀다라든지 보수총액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업무를 하시는 게 맞고 향후에 만약에 대법원에서 한국철도공사 2심이 그대로 확정되면은 네. 어떻게 하면 돼요? 경정 청구해서 네. 돌려받으시거나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복지포인트 운영 관리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까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